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한 분이 판례가 뭐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기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여기 오늘 이제 공부할 그 그죠? 왓츠하고 신시내티 레드 이 케이스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케이스를 출제위원들이 뭐 여러 아무래도 미국 케이스 실제 케이스에서 찾겠죠. 이것을 뭐 어떤 만들어 가지고 하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분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판례라는 게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판례 케이스가 이제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플랭킨 콜 오브 어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을 근거로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케이스가 지금 우리가 여기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안 올라가네. 잠깐요. 제가 다른 걸로 해야 되겠네. 아무래도 이게 좀 약해서. 하여튼 간에 지금 이제 이 케이스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다른 케이스를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이 케이스가 바른 원래 케이스가 이거예요. 워텐버그와 신시내티 레드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슈프리어 코트 샌 조아킨 카운티라는 그에서 이게 원 이제 판결이죠. 원 판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슬이 쭉 나오고, 이제 변호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니언이 나오죠. 오피니언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이 보게 되면 위에가 이제 우리가 케이스 네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노테이션이 나오죠. 아노테이션이 뭐 판례에 대한 이제 그 케이스의 출처 같은 게 쭉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해당 그 판결 법원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판사가 나오죠. 판사가 나올 거고, 그래서 오피니언 바이, 그죠? 부글리아, 그죠? 부글리아, 그죠? 이 사람하고 뭐 저 닐슨, 니콜슨하고 스카틀레는 이 컨커링 오피니언인데, 하여튼 간에 이 토 케이스지만 이게 이제 오피니언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대표 판사가 이제 대표적 이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이 케이스가 그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케이스하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건 케이스죠. 케이스의 사이테이션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 캘리포니아 이 케이스를 좀 이제 딴 것이고, 그죠? 인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죠.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죠? 세들리어 슈프리어 코트 케이스가 캘리포니아 케이스를 이제 쭉 주로 이제 이 케이스를 봐서는 다 이제 캘리포니아 케이스네요, 그죠? 캘리포니아 케이스가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인용된 케이스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가 이제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하단부위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주로 이제 그 주석들이죠. 1, 2, 3, 4 주석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 본 케이스가 쭉 나와 있잖아요. 본 케이스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밑에 보게 되면 이게 다 이제 사이테이션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뭐 중간중간마다 이제 이런 또 사이테이션이 나와 있고, 모두 사이테이션 나와 있잖아요. 이런 판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뭐 어떤 해석과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렇게 다 이제 판결문에 어떤 사이테이션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사건은 왜 이게 다 빠졌냐, 이제 그런 뜻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MPT 시험을 보는데
사실상 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사이테이션이 중요한 게 사실상 사이테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케이스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해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케이스를 분석해서 우리가 적용시키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우리 팩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편집을 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좀 경우에 따라 이제 편집하니까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사이테이션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주석들이 다 빠져요. 빠져가지고 사실상 남는 것은 이런 본문만 남죠. 본문만 남는 거죠. 이렇게 본문만 남기 때문에 이것이 판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판례긴 판례인데 똑같은 판례죠. 근데 이제 가공의 판례죠. 이렇게 위에서 이제 이 케이스명도 조금 좀 모르게 이렇게 해놨고 이걸 알게 해버리면 또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뭐 따지고 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사람이라는 게 에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가 이제 MPT 시험 보는 모든 판결문 자체는 사실상의 실제의 뭐죠? 여러분들 실제의 뭐예요? 그죠? 케이스죠. 실제의 판결문이죠. 실제의 판결문을 사실상은 이제 어떤 특정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판결문 찾아가지고 좀 가공하고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 MPT 시험에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런 판례 분석 연구 교재를 제가 강의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실제의 판례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 판례가 뭐냐 그리고 이 판례에 대한 그 팩트가 뭐냐 그죠? 또 그리고 판례에 대한 룰들이 뭐냐 이슈가 뭐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홀딩이 뭐냐 그죠? 컨클루전 홀딩이 뭐냐 뭐 그거를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판례를 공부하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려고 그러면 이 판례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서로 이제 신테사이즈 하는 서로 이제 판례와 판례를 서로 비교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어떤 연구도 이제 병행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판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봐서는 뭐 여러분들 이 가공이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찾아냈죠. Cincinnati Red Incorporated 이건 똑같아요. 앞에 분이 이제 워터버그죠. 여기 케이스가 조금 가공해서 편집한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밑에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 케이스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사이테이션 보게 되면 다 이제 캘리포니아 케이스가 많은데 사실상은 이제 이 원고 자체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케이스가 잔뜩 나왔죠. 그러니까 피고가 신시내티가겠죠. 그래서 제프리 워츠라는 사람이 17살에 이제 고등학교 야구 선수인데 이제 프렌테이션이라는 그 헤럴드 신문을 읽다 보니까 신시내티 레드 메이저리그의 베이스볼 팀에서 경험 있는 아마추어 그 플레이어들이죠. 경기 플레이어들한테 이제 지역에 어떤 뭐 트라이아웃이랄까 뭐 선발대회죠. 제대로 뭐 잘하는 사람을 이제 뽑는 선발대회인데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주로 이제 16세에서 21세 정도 장래가 유명한 그런 젊은 청년들을 이제 야구 선수로 이제 유명한 야구 선수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등단시키려고 이제 그런 경기를 어떤 행사를 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하이스쿨 베이스볼 팀이겠죠. 중에서 이제 지난 시즌에 두 시즌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하이스쿨 베이스볼 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주로 이제 이 원고 자체는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꿈을 이제 성취하기를 원한 거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팀이겠죠. 웨시라는 프로팀에 야 이게 뭐 뭐예요? 투수가 되고 싶다 아니에요.
투수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죠. 뭐 특히 이제 우리 미국 우리가 사람들은 야구 열광 하잖아요. 야구에 그러니까 대부분 가정 그죠 보게 되면 주위에서 뭐 야구 경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꿈을 안고 이제 17세 제프리 아마트라는 사람이 신문을 읽고 이제 한 거죠. 이게 이제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팩트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와츠라는 사람이 이제 해당 이제 그죠 경기장에 이제 도착해서 또 다른 이제 그 젊은 경기자들하고 이제 등록 수속을 하죠. 등록 수속을 했고 돈 지머맨이란 그죠 레드 야구 구단의 어떤 스카우트 슈퍼바이저가 이 사람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토크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시스턴트도 이제 소개하고 또 그날의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절차 이런 것도 이제 설명하고 그래서 그 대화 중에 이제 지머맨이란 그런 구단의 어떻게 보면 책임자가 피처들에게 그죠 투수들에게 이제 질문했어요. 야 마지막 우리가 투수한 적이 언제냐? 그리고 참가자한테 물은 거죠. 뭐 상해 입은 적이 있느냐 이제 물어보겠죠. 이제 아무래도 야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깨에 부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상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은 이 경기에 이제 완전히 이제 참가를 못하도록 했죠. 뭐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참가자들이 이제 16야드 이제 4시로 시간 맞춰가지고 한번 그런 질주하는 그런 그죠? 그런 훈련도 했고 또 인필더들한테 또 뭐 볼을 치도록 했고 그다음에 아웃필더한테도 각각 여러 가지 그 각각의 그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볼을 이제 치도록 하고 이제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내보내 가지고 이제 던지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렛 구단주의 그죠 대표들이 이제 본 거죠. 거기서 참석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경기자들한테 또 조언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이러한 그 선발 경기대회에서 시범 경기대회에서 일반적으로 나왔던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뭐 별 그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경기하기 전에 언제 던져봤냐 마지막으로 또 부상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민사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우리가 구단주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기에 이제 후반부에 있어서 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주 유사한 게임으로 뭐 이렇게 어떤 아마추어 그 선수들이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충 이렇게 또 몸푸는 이제 경기를 하다가 후반부에 들어서 이제 실제 경기에 준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와츠라는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원고가 피자들이죠. 이 투수들이 결국은 이제 배터들한테 아마도 이제 순번대로 이제 아마도 돌을 그 공을 던지도록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자기 차례가 되기 전에 원고가 이제 웜업 피치를 했어요. 뭐 이게 팔이 괜찮은지 하고 이제 이렇게 웜업 피치를 했는데 세 번째 이제 정도 던졌 부분에 갑자기 이 팔 자체 그죠 오른쪽이죠. 이 어깨 부분이 팍 그죠 팍 소리가 난 거죠. 팍 소리가 났다. 팍 소리가 났는데 특별하게 이제
어떤 고통은 없는 거죠. 특별한 고통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원고가 이제 그 마운드에서 내려와서 그 경기 주체 그죠? 경기구 주최자인 지모맨한테 포함한 사람들한테 이거 이상하단 말이죠. 내가 세 번째 이렇게 한번 웜업 피치를 했는데 이렇게 팔이 지금 좀 빠진 것 같다고 폭소리 났다. 그 아무 대답이 없는 거죠. 아무 대답 없으니까 다시 원고라는 게 뭘까요? 다시 마운드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던진 거죠.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자, 구단주 대표들이 실제로 원고의 진술에 대답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쟁이 문제다. 논쟁이다. 하지만 그러니까 뭘까? 뭐 구단에서 책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논란의 대상이니까. 하지만 원고 자체가 나는 뭐 못 받았다. 뭐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뭐 가만히 있더라. 안 한 것은 다툼 여지가 없다는 뜻이죠. 다툼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자체가. 나는 뭐 아무 얘기도 없어서 난 그 진실대로 따랐다. 그래서 결국 뭘까요? 결국은 즉시 말이죠. 엄청난 그 고통을 팔에 느끼게 된 거고, 결국은 투수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실제로 이제 의료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원고의 그 팔에 있는 그 뼈라든지 이런 심줄이죠, 인대죠, 인대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런 피칭 그죠? 투수하는 동안에 이 트라이셉이라는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오른쪽 어깨 있죠, 어깨. 이 삼두박근이거든. 삼두박근이 알죠, 보통. 그죠? 삼두박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두박근이 너무 이제 그죠? 축소가 된 거. 갑자기 축소돼서 어떻게 보면 빠져나온 거죠. 충격을 받아서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주로 야구 선수들이 꽤 많죠. 야구 선수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고 이제 주로 이제 테니스 선수들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고 실제로 이제 수술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간에 이러한 그 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판결이 나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그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자, 원고가 이제 소를 제기했죠. 구단주와 이제 책임자 상대로 해서 자신을 어떤 네 번째 피칭을 하도록 허락한 과실이 있다라고 이제 한 거죠. 자, 충분하게 이러한 시비어 인저리 그죠? 엄청난 이런 상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번째 피칭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허락이죠, 허락. 아무 얘기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올라가서 마운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피고 입장인 이제 구단 쪽에서는 뭐라고 이제 이런 우리가 기각을 요청하냐면, 자, 원고의 그 상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볼이라는 야구 경기 스포츠에 우리가 이미 그 내재된 그런 상해에 속한다. 누구든지 뭐 하게 되면 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구단은 주의무가 필요 없다. 우리 주의무는 없다. 우리 주의무를 할 게 없다. 왜냐하면 야구를 하는 거 하다 하면 뭐 그냥 어깨가 항상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축구 뭐죠? 권투를 했다 하면 얻어 터지는 거니까 그거 내가 우리가 주의무를 어떻게 시키냐 그런 거죠. 따라서 원고가 이제 결국은 어떤 위험 부담을 그죠? 스스로 인수하다, 어쉬움이라 되죠. 스스로 인정하고 인수했느냐. 스스로 그 우리 경기에 그죠? 시범 경기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가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을 우리가 감수했다라고 이제 하면서 내가 우리의 주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원심에서 뭘까요? 자, 그 말이 맞다 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손 들어줘. 누구한테 손 들어줘?